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약간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뭐 다우 지수와 그리고 S&P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대부분이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등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3,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11년 내 최고인 5%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4.3%를 크게 웃돈 것이 미국 경제가 견조한 확장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 데다 최근 휴가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 지출이 늘면서 4, 4분기 GDP로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돌파하고 S&P 500 지수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 대형 인터넷 업종 등 대형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오늘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GDP 지표와 더불어 가장 최근 지수인 12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망치였던 93.5를 소폭 웃돈 93.6을 기록해 2007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미시간 대학과 톰슨 로이터의 발표가 내년도 경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11월의 내구재 주문과 11월 신규주택 판매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금융, 소매, 제조, 통신, 자동차, 에너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약업종과 바이오, 의료보험사, 건설, 금광, 항공업체들은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2.2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요즘 중국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위안화 강세를 이용해서 또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신흥국들과 통화 스와프 규모를 좀 늘려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파워를 이용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을 상대로 한 글로벌 대부 업체로 나서면서 IMF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통화 스와프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10월 24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양국의 스와프 규모가 480억 달러로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이후 통화 스와프를 이용해 경제 위기에 빠진 신흥국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 10월에는 아르헨티나에 23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지원했으며 외환 보유액이 11년 내 최저로 떨어진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40억 달러를 제공받으면서 외환 보유액을 210억 달러로 늘렸으며 2007년 이후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은 약 47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미국 2위의 약국업체인 월그린스는 지난 분기 예상을 6센트 상회한 주당 81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한 동일 점포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3%의 상승세를 보였고 천연 가스업체 체사피크 에너지는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9.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클리넥스와 허기스 기저귀로 유명한 생활용품 업체 킴벌리 클락은 증권사 BMO 캐피털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확대시켰다는 소식에 1.4%의 상승세를 보였고 증권사 파이퍼 제프레이가 2015년 가장 유명한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뉴스로 스타벅스 커피는 1.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렌터카 업체 허스 글로벌 홀딩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렌터카 비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8%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향후 수주 하나 최대 2,000명의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보도로 코카콜라의 주가가 1.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좀 일정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들이 예상을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개인 소비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0.6%가 늘어나 전달의 0.3%와 증시 예상치였던 0.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개인 소득은 0.4%가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예상치였던 0.5%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준이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의 이유로 0.2%가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전달과 변화가 없었고 지난 1년간 PCE 물가지수는 1.2%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에너지부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몰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천연 가스 업체인 샌드리치 에너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3대 지수의 흐름은 모두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흐름이 좋은, 지수들은, 오히려 좀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별 흐름은 좀 장중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시황센터 연결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